네,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이 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른바 중형 구형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인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인데 네. 그중에 주된 혐의는 뇌물 공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뇌물에 딸린 혐의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5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공방이 주로 뇌물 혐의에 집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뇌물 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형량은 네. 법조항에 따르면 최대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인가요? 어떤 법조항인가요? 네, 형법 제133조인데요. 네. 133조 1항은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 규정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경우 네. 가중을 하더라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은 네. 뇌물 액수가 몇백억 또 몇천억 원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또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경가법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이런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네. 뇌물 공여보다 형량이 높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까지 혐의를 확대해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지난 10년간 재벌 총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다 따져봐도 단연 최대입니다. 수십조 원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15년, 선고가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해봐도 특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이 중형 구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뇌물죄 공여자가 5년이 최고 상한인데 12년, 이건 어떻게 이런 구형량이 나올 수 있었나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다른 혐의들을 봐야 하는데요. 네. 특검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네. 재산 국외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죄는 해외로 반출한 액수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제공한 78억 원을 최 씨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 즉 네. 재산 국외 도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겁니다. 네. 그래도 재산 국외 도피로 12년을 구형한 것은 아주 세게 구형량을 불렀다는, 즉 중형의 구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게 12년형을 구형했으면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네. 관련해서 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기자들의 말을 듣고 네.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네.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정말 당사자들이야 가슴 졸이면서 이 부회장 재판 선고 결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법원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